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5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건 안 좋은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이었는데 첫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바이든이 사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단기 바닥을 만들었는데,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반등하고 싶으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젯밤에 혼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매도세가 더 셌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이 하락 파동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매도세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와 구글 실적이 나왔죠.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력을 벌써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일단 별로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는 안 보이는 좀 안 좋은 요소이긴 합니다. 더 빠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4시 56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김치국 먹으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전저점 7월 19일 만들어놨던 전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력은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S&P도 그래요. 사실상 이제 7월 22일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만들었던 장대 양봉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전저점 단기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어떤 지지력인데, 이 지지력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붕괴가 되면 우리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리고, 지난번 하락 파동 이렇게 진행됐던 게 더 연장되고 하락이 심화된다, 조정이 깊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은 어떤 변곡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는 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잘 버티면은, 여기서 잘 버티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4시 57분에 이미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 딱 보니까 끝나겠네, 오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김칫국을 막 마시면서 내일부터 대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4시, 아직 5시도 안 됐고, 이 테슬라 실적과 구글 실적을 본격적으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경제 지표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오늘 밤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냉정하게 그냥 딱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냥 냉정하게 갖고 보셔야지, 지금 분위기 봐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벌써 끝이 났네 이러면서 혼자 김치국 드시면서 그렇게 베팅을 하면은 이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매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김치국은 마시지 마시고 좀 냉정한 관점으로 어떤 그런 선입견들을 좀 빼고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지금 현재 안 좋아 보입니다만은 매매할 때 그런 감정을 좀 섞어 넣으면은 좀 안 좋겠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어떤 변곡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락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저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잘 예정입니다. 뭐 물론 잠이 잘 안 오겠죠. 아마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잠이 잘 오진 않을 겁니다. 뭐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 미국 증시 시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제가 뭔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상황 봐가면서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가장 편리한 거는 오늘 밤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은 이런 변곡 자리니까 곰과 황소가 치열하게 싸우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열심히 싸우라고 해두고 솔직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보면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곰이 이겼다, 그럼 곰 편을 들어주고, 황소가 이겼다 그러면 황소 편을 들어주면은 뭐 그렇게 하면 좀 잠도 잘 자고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AI 쏠림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겁니다. S&P 지수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AI 종목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게 이제 해소돼야 될 숙제 같은 걸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잊으면 안 될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네, 그죠. 지금 너무 쏠림이 심했다는 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그래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장에 한번 빠졌으니까 이번 한번 빠진 걸로 인해서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다 반영이 됐냐, 그 부분을 솔직히 좀 판단을 좀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할까 싶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한번 더 쿵 하고 빠져서 하락 파동이 연장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이 AI 쏠림이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슬슬 또 반등 시도하고 그러면 뭐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 쏠림 심한 건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악재는 일단 반영됐어 라고 일단 그렇게 시장에 판단을 하는 것일 겁니다. 하여튼 이런 재료는 일단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만약에 여기서 한 파동 더 빠져버린다, 한 파동 여기서 하락 파동이 연장이 돼버린다, 그래 길게 쭉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장, 여기 한 번 더 빠져도 중장기적인 상승장인 거는 뭐 특별히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은, 야, 중장기적인 상승장 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일단 밑바탕에 깔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가 만약 적당히 여기서 버티면서 빌빌빌 옆으로 잘 기어가 준다면은 그래도 어떤 하반기에 긍정적인 랠리 가능성을,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 또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밤은 뭐 애매하게 어떻게 뭐 그렇게 마감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갈 날입니다. 러셀 지수에게도 좀 중요한 날이겠죠, 그죠? 뭐 물론 러셀 지수는 별개로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나스닥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러셀 지수는 물론 상관없이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셀 지수도 주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대형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얘네가 조정이 깊어지면 러셀 지수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이 심화되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물론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러셀 지수 좋다라고 해서 지금 러셀 지수가 좋다라고 막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다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러셀 지수 어젯밤에 올라왔으니까 매수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에 걸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목요일 금요일 날에 뭐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에 미국 성장률 발표, GDP 발표하고 물가지표 발표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러셀 지수도 어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이 지금 낙관론에 의한 금리나 기대 랠리를 어느 정도 좀 일단락시키고, 얘네도 지금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얘네도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은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빠지고 러셀 지수도 따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매도 압력이 전반적으로 더 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강한 러셀 지수도 있습니다만은 얘네는 이제 시장의 일부 섹터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이런 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확인? 뭐 예를 들면은 뭐 5일선 예를 들면 뭐 5일선에 기울기가 올라간다든가, 5일선이 뭐 하락하더라도 5일선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좀 돌파 한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매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 조금 더 좋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후 5시가 이제 조금 넘은 상황이고, 이 구글이나 테슬라 지금 이것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안 좋으나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면 또 시장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너무 막 들썩들썩 막 큰 기대감을 가지진 마시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짜잘짜잘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돼요. 근데 아마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되죠. 근데 뭐 딱히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PMI 정도? 글로벌 제조업 PMI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요일 금요일 경제 지표가 워낙 존재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뭐 일단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을 열심히 반영하는 거 정도가 오늘 시장의 주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기 바닥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무너질 거냐, 이걸 이제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만 해당되는 소식이죠. 삼성전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뭐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5세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4세대만 통과했고 5세대는 아직 아니랍니다. 5세대가 돈이 되는 건데 돈 되는 건 아직 통과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삐끗했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미일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본은행의 경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BOJ 통화정책 정상화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엔화 강세가 좀 눈에 띄게 좀 진행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156에서 뭐 154까지 막 이렇게 막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조금 좀 넓은 차트를 좀 크게 키워놓고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 엔화가 요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엔 일단 이건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 뭐 미국이 금리 인하했냐? 뭐 일본이 금리 인상했냐?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도, 그리고 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조정의 흐름과 비슷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화 이런 건 그냥 답답한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튼 우리나라 N1 환율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어떤 추세 전환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할 때가 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눌림시 매수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다만 어쨌든 좀 이게 어쨌든 뭐 엔화를 모아가자면 모아갈 수 있을 것 같다. 860원대가 어떤 의미 있는 바닥대로 일단은 확인은 되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당장 이거를 좀 추격하고 그런 건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요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조정, 어떤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엔화 강세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빠졌을 때 눌림심에서 한다. 근데 이거 눌림심에서 기준을 아주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정도 움직임이면은 이제 850, 이제 뭐 대충 860원은 진박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그죠? 얘가 이렇게 환율이 쭉 내려올 때는 보통 이제 시장이 긍정적일 때,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많이 이게 그죠? 그 역대급으로 원화 강세가 좀 굉장히 강했는데 그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재적인 위험 신호? 뭐 AI가 AI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뭐 비싸다, 뭐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약간 엔화 이런 것도 약간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 지표 뭐 그런 거로서 일단 쌍바닥을 만들었다, 이런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막 이제 구글하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얘네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한적인 그런 구간에서 제한적인 하락으로 일단 보입니다. 유럽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제한적인 모습이죠. 아직까지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증시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 미국 증시 눈치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딱 답답한 구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거 앞으로 어디로 가나요? 이거 글쎄 아직까지 그죠? 물론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해도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고 해도 밑에 지지력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일단 답답한 구간이고, 이 독일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쪽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다 싶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는 이제 슬슬 떠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힘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여기를 못 넘는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뭐 프랑스 증시는 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지지선 딱 거기죠. 이 자리가 오늘 완전하게 박살 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 이게 만약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겠죠. 프랑스 증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크긴 클 겁니다. 지금 프랑스 증시가 이제 여기 딱 지금 턱걸이에 걸쳐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뭐 대부분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볼 뭐 일본 증시나 뭐 중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도 사실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 오늘 뭐 보시다시피 차분하게 하락했습니다. 급락폭락했다라기보다는 평상시 빠지던 만큼 그냥 빠졌어요.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그냥 혼조하게 마감하니까 나 가던 길 갈란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투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냥 차분하게 적당히 빠지는 선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아무튼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고, 이 지금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나 여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뭐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지고,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한 번 투매가 나오면은 차라리 어떤 매수를 잡거나 그런 대응을 하기는 좀 편하긴 하겠죠. 사실 일본 증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된 건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또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긴 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일본 증시의 어떤 추세적인 그런 뭐 상승장의 그런 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근데 조정이 좀 깊다, 그죠? 조정이 깊으니까 어쨌든 상승 탄력 많이 둔화되면서 앞으로 이쪽 부근에서 좀 시간이 이쪽 부근에서 좀 오래 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죽긴 했죠. 중국 증시도 좀 문제입니다. 중국 증시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렇게 혼조하게 하니까 그냥 조금 빠지고 말았어요. 그냥 급락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 지난번에 여기 중국 경제 뭐 긍정론, 낙관론 이러면서 한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이 오늘 하루 만에 급락해 버리면은 좀 심각하죠. 그죠? 이러면 이쪽에 있는 지지력 다시 확인해야 되고, 뭐 어쨌든 아직까지 또 이렇게 되면 하락 목표치 지금 열린 겁니다. 저 밑에까지 열려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좀 일단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빠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나 이런데 워낙 속임수가 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속임수와 거짓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버텼다, 그래서 빅스도 안정되고 뭐 잘 버텼고 러셀 지수도 올라가고 분위기 좋다, 그럼 사실 이러다가 또 다시 회복하면서 또 다시 또 길게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긴 됐어요. 그죠? 어느 정도 좀 오래 진행됐단 말입니다. 한 번쯤 반등이나 이런 걸 기대도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떤 추세적인 전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진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 증시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쪽 부근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급락폭락이 나온다면은 이런 때는 어쨌든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어쨌든 뭐 정석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만약 이제 뭐 세상에 특별한 금융위기 이런 것만 없고 막 경제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어쨌든 여기서 한번 더 쿵 빠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매수의 포인트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지면서 올라올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중국 증시도 제법 오랜 답답한 하락을 겪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적당히 말아 올릴 거냐, 뭐 지금 이 정도가 약간 좀 어떤 고민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경제 위기 이런 것만 없다면, 그런 것만 없다면요. 여기서 뭐 위기가 오면은 더 빠질 수 있죠.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모르는 거고, 일단 지금 위기는 일단 아직까지 어떤 큰 위기나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과 비스무리한 게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죠. 사실 구리 가격 이런 게 중국 증시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구리 가격들도 사실 좀 조정이 5월 달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조만간 8월인데 뭐 거의 뭐 두
두 달, 세 달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구리가 이상한 급등 랠리를 펼치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 한 번 더 빠진다. 뭐,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 번쯤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먼저 좀 많이 빠졌던 친구들은 약간 하여튼 대응 전략을 좀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많이 빠졌거든요. N자 모습으로 먼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목표치가 좀 덜 찬 것 같긴 한데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이 슬슬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어떤 뭐 뒤집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서 조용히 뒤집기 시도하거나 어쨌든 그런 뒤집기 시도 같은 걸 좀 기대는 할 수 있는 게 중국 쪽 자산들의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쪽 친구들이 좀 많이 오랫동안 좀 혼자 시달리긴 했죠, 그죠? 오랫동안 좀 시달리긴 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달리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요즘 중국에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보시는 건 홍콩이죠. 홍콩도 비슷합니다. 홍콩도 뭐 결과적으로 중화권 증시니까 얘도 사실 그래요. 5월 20일 날 고점 나왔네요. 구리 가격 고점 나온 게 5월 20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홍콩하고 구리가 같이 빠지고 있네요. 그죠? 얘도 사실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투매가 나오거나 투매 나왔다가 이제 급격히 되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적당히 되돌리거나 어쨌든 좀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중국은 아시다시피 원체 오랫동안 얻어맞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만 없다면요. 그죠? 특별한 뭐 세계적인 위기만 없으면 이 정도 이렇게 얻어맞았으면은 한 번쯤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머릿속에는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먼저 얻어맞았잖아요. 먼저 얻어맞았는데 지금 세계 증시가 또 조정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얘네가 반등하고 싶었는데 세계 증시 조정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쯤 더 빠지는 거거든요. 먼저 얻어맞았던 친구들이 한 번 더 빠지면은 의외로 반대로 좋아질 수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안 좋은 흐름이나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좀 그래도 좀 이제 어떤 반등이나 반전 같은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장 금융위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금융위기나 이런 큰 위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위안화, 보시다시피 요즘에 어쨌든 달러의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있어.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유로화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낙관론적으로 움직인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렇게 움직인 거, 이거 뭐죠?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로화 강세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움직임이 조정이 받고 있다라는 게 일단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화가 이렇게 찔찔찔 올라오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에 조금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근데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위안화도 강세였네요.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엔화도 강세였고요. 보니까 아시아권 통화들은 이제 다소 다른 논리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죠?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하고는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아시아권 통화들 특히 엔, 원, 위안 얘네들하고 달러는 약간 좀 나름의 룰을 갖고 좀 움직이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본 요즘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중국 채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면서 거기 개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일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 일본에서 긴축을 할 수 있다 등등 이런저런 발언들로 인해서 아시아권 통화들은 좀 비교적 강세 흐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달러보다 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제한적, 위쪽으로 제한적,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물가 지표라든가 미국 성장률이라든가 금리나 기대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일본이 하고 미국이 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아시아권 환율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화도 그렇고, 그죠? 위안화도 이렇게 답답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죠? 엔화도 그렇다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엔화 같은 경우도,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그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영향 뭐 비슷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어쨌든 계속해서 찔찔질 하락하고 있긴 있는데 하락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걸 후진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자동차가 후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후진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일단 멈춰 놓고 다시 이제 기어 D에다 놓고, R이 아니고 이제 D에다 놓고 기어 변속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차가 정지를 해야지 기어를 바꾸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기어 막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봤을 때 어쨌든 약간 정지한 것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 물론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압력이 코스닥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지금 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래도 계속 조금씩 더 뒤로 밀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거의 일단 멈춰는 세웠습니다. 거의 멈춰 세웠지만 다 정지한 게 아니라 아직 기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은 실패했다. 다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지지력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눌림시 매수 이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매우 공격적인 어떤 매수 접근의 방법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죠? 5일선 올라타는 이런 강력한 장대 양봉 확인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보편적으로 어쨌든 이래저래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코스닥 뭐 아니면 도인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이렇게 뭐 아래서 쭉 올라오는 이런 중요한 추세선이 있는데 지금 봐라, 추세선이 거의 지지력이 안 보인다라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쨌든 그 추세선에 대한 지지력을 검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B끝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비교적 추세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국 증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하여튼 미국 증시를 오늘 밤에 보시면,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보시면서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막 그렇게 어떤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냥 딱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안 좋은 바람에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뒤로 쭉쭉쭉쭉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얘도 브레이크 밟으려고 그러지만 브레이크 잘 안 밟힙니다. 얘는 거의 정지가 됐지만 얘는 아직도 조금씩 뒤로 계속해서 좀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밀려나가는 게 좀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애매하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대폭락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대폭락 나오면 거기서 딱 매수하면은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뭐 어떤 투매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자리는 애매해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매수도 못한다. 지금 자리에서 하방 베팅한다, 하방 베팅 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왜냐면 많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늘도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보였고, 그래서 2차전지 인버스 이런 것들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뭐 빠지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그러나 하여튼 언제나 뭐 땅이 뭐 하늘이 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는지, 하여튼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이런 게 움직이면서 하여튼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요즘 돈이 좀 쏠리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후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후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얘네가 좀 강하게 밟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이런 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확실히 시장이, 그죠? 시장이 분위기 안 좋을 때 뭐 그럴 때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움직이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알테오젠은 이 겉으로만 보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지난번에 제가 하이닉스 생각했던 그런 기간 조정을 이제 끝내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죠? 이거 몇십만 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상승 목표치는 열렸고,
알테오젠의 영향인지 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뭐 셀트리온 친구들도 오늘 비교적 좀 괜찮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수가 하도 많이 빠지니까 투자자들 심리나 이런 건 안 좋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다지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엄청난 투매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저기 금융주들도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하도 이제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같이 가장 강했던 금융주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뭐 그래도 사실 이번 조정에서 뭐 의미 있는 타격을 안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들은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만약 코스피가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그래도 금융주들이 뭐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네, 어떤 그런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뭐 좀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좀 이제 그런 건 골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융주들이 뭐 오늘 좀 얻어맞긴 했는데 하도 이거는 네, 지금 얻어맞은 건 지수가 안 좋아서 좀 얻어맞은 것 같고 반도체보단 지금 그래 훨씬 낫죠. 지금 사실 코스피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반도체들이 이미 좀 죽어버렸고 글쎄요 다시 하이닉스가 뭐 좀 올라오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좀 올라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는 일단 가장 강한 섹터이긴 합니다. 이번 조정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도 답답한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그죠? 이 저기 오늘 밤에 이거 전저점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냉랭하게 그냥 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차분하게 일단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